사실 마음 읽기에서 "엄마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밝음문 연구소 밝음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고 나니까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네요. 휴가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기분이에요.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마음 읽기 육아, 감정 읽기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즘 들어서 과도한 마음 읽기가 아이들을 망친다. 과도한 마음 읽기, 양육자의 잘못된 마음 읽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방식의 양육이 좀 대세였다면 요즘은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약간 반대 이야기가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분들은 그럼 감정 읽기, 마음 읽기 하면 안 되나? 틀린 건가?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건가? 요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영유아기, 미취학, 영유아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마음 읽기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해요. 특히 훈육 상황에 있어서 마음 읽기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유아기라는 시기의 특성상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아직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고 왜 막 그 울음을 터뜨리면서 뒤집어지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양육자가 한번 말로 짚어주는 그 과정이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다음 다루어 가는 그 조절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첫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아 더 놀고 싶어서 화가 났구나.' 그다음 '하고 싶은 걸 못 해서 뭐 속상하구나.'라는 식의 언어적인 그런 감정 읽기를 해 주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지금 이걸 해야 될 상황이야."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엄마도 네 마음을 알지만 우리는 이걸 할 거야."라는 걸 한번 짚어주는 게 아이로 하여금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줘요.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주고 넘어감으로써 우리가 해야 되는 훈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 특히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마음 읽기, 감정 읽기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음 읽기가 문제인 거죠. 사실 마음 읽기에서 "엄마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정, 어투, 그리고 엄마의 감정을 어느 정도 싣느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더 놀고 싶은 거 알아."라는 마음 읽기를 할 때 이 메시지가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엄마도 너의 마음을 알아." 단순히 그 팩트에 대한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엄마도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감하고 혹은 동의해."라는 메시지까지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말을 할 때 양육자가 내 감정을 얼마나 싫고 얼마나 동의의 그 태도, 표정을 보이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이제 자러 갈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아 더 놀고 싶은 거 알아. 근데 우리 이제 정리하러 갈 거야." 명료하고 담백하고 감정을 싫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하면 아이에게 그 이상의 시그널로 전달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양육자가 만약에 "더 놀고 싶지. 너무 정리하기 아쉽겠다. 엄마도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 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엄마도 내 마음을 잘 알고 동의하네. 나의 감정에 같은 마음이네.'라고 아이는 받아들여요. '엄마도 나랑 같은 마음이면서 왜 정리하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마음 읽기를 하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 때에는 담백하게 하셔야 돼요. 동요하지 마시고요. 감정 싫지 마시고 "알지만 해야 돼." 명확하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 포인트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에 찍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 단계 알고 있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게 되면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근데 그 뒤에 그거 왜 해야 돼? 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해야 돼." 했을 때 해야 돼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게 "알고 있어."는 짧고 간단하고 담백하게 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훈육 상황 아니고 아이가 정말 이제 다루기 힘든 감정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뭐 친했던 친구와 뭐 이사를 가게 돼서 떨어지게 된다라든지, 아이가 너무 많이 속상하고 힘든, 감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면 충분히 엄마도 감정 표현해 주고 너의 마음을 알겠다고 다독여 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훈육 상황에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앞에 감정 읽기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읽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마음 읽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마음 읽기가 늘 해야 되는,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때는 마음 읽기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제지, 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친구 때리는 건 안 돼.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가서 불편하더라도 때리는 행동은 안 되는 거야. 명확하게 행동에 대한 제지를 강조해 주셔야 돼요. 친구가 네 장난감을 가져가서 속상했어. 마음이 아팠구나.로 가면 뒤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행동, 특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동은 명확하게 행동에 대한 제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훈육의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굳이 매번 마음 읽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도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엄마가 그 감정을 알고 있다라는 걸 이미 잘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마음 읽기가 제공이 되면 아이들은 그 마음 읽기 해주는 시간,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걸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TV를 끄고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TV 끄는 걸 못 하고 있다. 그럴 때 TV가 너무 보고 싶고 재밌어서 끄기가 아쉽구나라고 들어가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얘는 TV를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이 반복되면 얘는 "TV 꺼."라고 했을 때 TV를 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 엄마가 내 마음을 읽게 해 주는 동안 TV를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에서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마음 읽기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발달하면 할수록 마음 읽기의 중요성, 비중은 점점 더 약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마음일기가 필요한 이유,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양육자가 읽어주지 않아도, 말로 표현해 주지 않아도 자기의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어요, 읽어주지 않아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한 6 살, 6살 한 초중반 정도 되면 마음 읽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어리면 아이가 이제 자기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 읽기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사실 그렇게 마음 읽기를 좀 공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금쪽이들을 다룰 때 마음 읽기에 되게 강조를 해서 포인트를 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무언가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성장했어도 이 과정에 대한 발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양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보통의 발달 수준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유아기 정도 되면, 한 6 살, 7살 정도 되면 마음 읽기가 그렇게 되게 어 아주 많은 장면에서 필요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감정이라든지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훈육, 생활 지도, 양육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육아 정보들 접하다 보면 마음 읽기를 해야 됩니다. 마음 읽기가 아이를 망칩니다. 이게 약간 양분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다 만다.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읽기뿐만 아니고 어떤 육아 스킬이든 육아 정보든 육아 기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 적절한 정도와 그렇지 않은 정도를 구분해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은 마음 읽기 양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영유아기 시기, 특히 영아기에서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는 고 정도, 0 세에서 한 5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에게는 마음 읽기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그리고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는 행동, 여러 번 마음 읽기가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라면 굳이 마음 읽기 하실 필요 없고 행동에 대한 제지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유아기 정도, 어느 정도 그 감정이나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되고 난 상태라면 굳이 마음 읽기의 비중을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